여러분, 차단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차단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차단을 했냐, 언제 차단을 풀었냐,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의 X가 호기심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 여러 가지 증상들, 현상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도의 스테이지라는 것은 여러분과 이별 후에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떠한 심적, 안정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점이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불쾌하고 슬프고 충격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노컨택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그들과의 어떤 투쟁이며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며 이 긴 싸움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휴를 위한 꾸준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하실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컨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보자면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도의 스테이지는 그들이 일종의 약간 여러분과의 관계를 휴식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안정화시키며 찾아가는 일상의 과정이죠. 또 그들이 환승을 탈거나 리바운드가 생겼을 때 새로운 관계에 열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 시도에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매우 비극적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리 변화의 과정과 그들의 심리의 변화 과정은 반대입니다.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심적 변화를 겪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뭔가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테이지가 여러분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경험이죠.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어떤 자존감이 증폭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가 그들이 소위 말하는 후폭풍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도 스테이지가 끝나고 후폭풍의 시기, 즉 호기심의 단계에 올 때는 어떠한 증상을 보일까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것이 차단, 그리고 여러분을 차단 해제, 그리고 여러분한테 빵부스러기를 던지기, 뮤추얼 프렌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연락하기,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좋은 댓글을 달으셨어요. 모든 댓글이 다 좋진 않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못할 때 이건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고 더 많은 마이크로적인 디테일을 제가 알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그 댓글에서 그걸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당연히 그 짧은 댓글에서는 본인의 어떤 자세한 디테일을 말씀드리기 힘들죠.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나쁜 댓글이죠. 여러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댓글에, 가끔이 아니라 꽤 많은 경우 댓글에 답변을 달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된 구독자님이신데 어떤 분이 이런 좋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편적이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컨택을 잘 진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팔로우를 신청했다.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팔로우를 다시 취소하더라.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한테 팔로우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상당한 어떤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나는
빵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 이거 뭐 아무 반응이 없잖아. 상대가 너무 미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는 이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주체할 수 있죠. 즉 여러분을 차단을 했다. 왜 나를 차단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게 언제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구 매달려가지고 상대가 너무 힘들어서 차단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고 이러한 종류의 차단은요 이별 초기에 발생하죠. 근데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차단을 한다? 그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제했다, 다시 차단했다, 해제 차단 막 반복을 한다. 그들이 여러분을 요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어떤 분이 글 쓰신 거. 나는 인스타 팔로우를 했다는 거는 그분이 그의 의지로 그의 손가락을 눌러서 인스타에 여러분을 팔로우를 했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잖아요. 매우 간소한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팔로우를 해야 할까요? 이분은 그냥 취소,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시했다. 일단 이 스탠스가 맞는 것입니다.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무반응을 보이자 다시 그가 취소했다. 이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죠. 내가 무시한 거는 그쪽이 뭔가 좀 더 능동적이고 더 액션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를 그분이 기대한 거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취소를 해버렸다. 뭐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취소하고 다시는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자체로서 그 상황 자체는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언제 다시 또 여러분을 팔로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스테이지, 이 호기심의 단계에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껴왔죠. 그리고 호기심의 단계에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많은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뭔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여러분한테 자주 연락이 오는 것도 좋지 않으며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것도 좋지 않죠. 자, 오늘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들 제가 나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노컨택을 어느 정도 매우 성실히 잘 해왔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거를 잘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노컨택을 한 달 내지는 45일 이상 잘 해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왜? 노컨택이라는 건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를 브레이크업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입니다. 일단은 그게 여러분의 단기 계획에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진행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좋은 후보링과 나쁜 후보링을 갈라내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를 영상의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나쁜 후보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자주 연락이 온다, 너무. 근데 알맹이가 없다. 이게 나쁜 후보링이죠. 술 먹고 밤에 전화 오는 것도 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밤 12시, 1시에 되게 남자들 이런 행동을 하시죠.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옵니다. 밤에 새벽 1시, 2시에. 그리고 상당히 격정적으로도 말을 합니다. 너가 보고 싶다, 외롭다, 여러분 생각할 때 상당히 이게 좀 급진적이고 익사이팅한 그런 스테이지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요, 술 먹고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지만, 그들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100% 0으로 정리한 상태가 아닌 데서 이별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애정 수위가 50 밑으로 내려가면 이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30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별이 된 것이죠. 물론, 완전 0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별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의 프레셔가 약해지고
그들의 절제 능력이 완전히 낙점이 됩니다.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됩니다. 중추신경이 느려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남아있던 20, 30의 감정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한 것이고, 이건 나름의 술 먹고 한 실수이죠. 이거 너무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재중 전화 왔을 때 안 받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전화 오는 건 받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오는 건 무조건 받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화 받은 이후가 중요하죠. 어떻게 대응하냐. 제가 상담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제가 이건 너무나 이 디테일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지, 제가 어떤 억울을 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편적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좀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상대가 하는 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모든 사연은 독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술 먹고 자주 연락이 오는 거, 한 번 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자주 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연락 오는데 알맹이가 없는 경우는 되게 나르시스트적이거나 회피형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입니다. 자주 연락 오는 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별하자마자 자꾸 자주 연락 오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거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밀어줘야 한다. 그만 연락해라. 이런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 국내 커플이라고 얘기하면 좀 우스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같은 문화권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연애를 할 때 헤어졌는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자주 연락이 온다. 요거 잘 여러분이 매니지 하시면 급진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고 많이 도와드렸죠. 그래서 누가 후버링을 하냐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진지한 사람인지, 멘탈이 약한 사람인지 이런 거 보셔야 한다. 되게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이 후버링 기조가 심하고 나쁜 후버링을 주는 겁니다. 나쁜 후버링은 단순합니다.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고 여러분한테 빵꾸스러기를 던지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고 어떤 진실한 그들의 어떤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멘탈이 약한 케이스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성향이 나르시스틱하거나 회피형이거나 본인 관계에 대해서 성실함이 부족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이겠죠. 성숙한 사람은 사회적 제약에 굉장히 민감하고 철두철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한테 이별을 던진 거에 대한 양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했다라면 심사숙고하게 이별을 하고 이별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된 사회인의 어떤 문화인의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래도 많이 계신다. 자,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좋은 후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은 후보링이라는 것은 진지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빵꾸소리를 던지더라도 약간의 미안함과 여러분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것이죠. 연락이 왔다라면 여러분한테 겸손해하고 여러분한테 갑자기 연락을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신호입니다. 재회의 어떤 실마리나 재회의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후버링의 기조는요, 노컨택을 여러분이 상당히 진행을 한 후에 2개월, 3개월 아니면 45일이라도 적어도 45일 이후에, 이거 꼭 수학적인 거 아닙니다. 꽤 시간이 여러분이 지나고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나 빵꾸소리를 던지더라도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거는 약간 좋은 후보이라고 볼 수, 이 호기심의 단계의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SNS 시대에 살고 있죠.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는 그들이 여러분을 잘 보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와서 나의 SNS나 카톡에 자주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명확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팁입니다. 이별을 당하신 분들, 여러분들이죠. 상대 X를 반드시, 전 반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X를 멀티 프로필로 가둬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그래서 투데이 설정을 해서 상대가 나의 카톡에 몇 번 들어오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안돼 스테이지에 있고 여러분에 대한 후폭풍이 없는 단계에서도 가끔 여러분의 카톡이나 인스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익사이팅하게 흥분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꽤 요즘 들어와서 자주 들어온다. 즉 내가 노컨택을 한 달, 두 달 정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자주 들어온다. 나의 카톡에, 나의 SNS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신호이고 그가 호기심의 단계에 왔다고 여러분이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뮤추얼 프렌드를 통해서 연락이 자주 오는 경우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거 전문용어로 먼키 브랜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를 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뮤추얼 프렌드한테 연락이 왔다. 너 어떻게 지내냐. 자, 뮤추얼 프렌드 언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한테 함부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과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뮤추얼 프렌드한테 연락이 오면 마구마구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상대를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이거 최악입니다. 그 나쁜 년, 그 나쁜 놈, 나를 버리고, 어찌고 저찌고, 막 이렇게 욕하시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뮤추얼 프렌드는 여러분의 X가 보낸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급진적인 방법과 약간 완만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 전 급진적인 걸 좀 추천합니다. X 얘기하지 마라. 나 그 자식 얘기하기 싫다. 나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단은. 근데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도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뮤추얼 프렌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 예림이 가끔 생각나네. 이런 거 좋습니다. 아, 철수 오빠 좋은 오빠였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별을 약간 오버한 것처럼 느낌을 주는 거. 가끔 생각나긴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 철수 오빠. 아, 근데 왜? 철수 오빠가 너 혹시 시켰니?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네.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뮤추얼 프렌드는 여러분의 X한테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보고 과정에서도 분명히 왜곡이 생깁니다. 혼탁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본인의 판단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히 조심해야 하고 중요한 거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거든 상대 X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호기심의 단계에 왔다는 것은 일단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의 단계의 가장 긍정적인 최종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X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별 후 바로 자꾸 연락이 오는 건 좋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컨택을 성실하게 잘 진행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다. 이게 가장 클래식하라고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겸손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진지한 어떤 스탠스의 대화를 열어간다. 이게 재회의 신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인 면담에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